김성주의 정치쇼 일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안 보신 분들 혹은 뉴스를 살짝 건성으로 건너뛴 분들, 뉴스를 심층적으로 본 분들 모든 시선을 다 교정해야 됩니다. 자, 원포인트 뉴스. 원포인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원포인트가 원일이야. 원일이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예,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민주적인 방송, 소통의 방송.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애영님. 자, 애영,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예요? 영원히 사랑해 주세요. 아, 좋은 이름이에요. 아주 러블리한 이름. 예, 러블리. 자, 원래 전 정치를 싫어하는데요. 진행 너무 재미나게 해서 언제부턴가 의무적으로 듣게 되네요. 오늘도 재미있게 풀어서 잘 부탁합니다. 자, 한 달만 들으면 정치 구단되는 방송입니다. 자, 원포인트 뉴스 뭐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 뭐 정치 뉴스는 아닌데 개 사망. 아, 네, 그게 좀 한일관. 예, 그게 이제 2라운드라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거의 예. 도대체 뭐가 지금 이슈인지 그거 좀 하려고 좀 잠깐 먼저 그걸로 좀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농농균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이번에? 예, 이번에 처음 봤어요. 예. 그게 이제 그 고름이 녹색으로 나온다 그래서 농농균을 유발하는 그런 균이래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사실은 개한테 물렸죠. 예. 병원에 갔죠. 그리고 폐혈증으로 사망했죠. 퇴원했죠. 예, 그리고 퇴원했다가 며칠 있다가 폐혈증으로. 뭐 중간에 있는 거 다 빼고, 예. 자, 개한테 물린 거 팩트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거 팩트고, 폐혈증으로 사망한 것도 사실관계가 확인됐고, 그런데 그 폐혈증의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엉뚱하게도 농농균이 검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원인은 두 가지잖아요. 개한테 물려서 개의 이빨에 있던 구강 내에 있던 농농균이 들어가서 사망에 이른 것이다. 아니다.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이거 2차 감염됐기 때문에 개는 잘못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물단체하고 이제 의학계하고가 지금 이렇게 제2라운드 지금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네요. 네. 이해됩니다. 네. 정작 유족 측하고 최시원 씨 측하고는 감정 싸움이 없고 아주 점잖게 합리적으로 지금 뭐 소송하거나 이럴 생각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반려견 자체도 지금 결국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견주인 최시원 씨 측에다가 맡기겠다라고 해서 유족 측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1천만 본질은 이거죠. 1000만 반려견 시대에 개한테 물려서 이렇게 사망하는 사례가 우리 생각보다 너무나 많다라는 점. 그렇죠. 풀어놓고 다니는 개들이 너무 많다는 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감염 경로가 뭔지 이거는 좀 의학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 SBS 보도국의 의학 전문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지금 취재를 해서 이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예. 자, 확인된 팩트만 딱 정해드릴게요. 개의 구강에 있던 농농균이 사람에게 감염병을 일으킨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논문으로 확인된 게 9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없진 않네요. 네, 없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번에도 개 균이 그럼 사람한테 들어가서 죽었다라고 연관관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의 농농균이 사람한테 감염된 사례는 논문으로 확인됐지만 그게 폐혈증으로 확인된 사례는 제로입니다. 좀 애매하죠. 애매하네요. 자, 그렇다면 병원 측에서는 우리는 병원에는 농농균이 많아요. 장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면 병원에서 농농균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개의 구강에 있던 농농균이 사람한테 감염돼서 폐혈증이 일으킨 첫 번째 사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최시원 씨 측에서는 그런가 해가지고서는 개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개의 구강 검사를 했어요. 예. 농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소견서를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이건 간이 검사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유의미하다 무의미하다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방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의 시신은 화장을 했지만 병원에서 채취해 놓은 이분의 혈액이 남아 있어요. 예. 그다음에 개도 지금 살아 있어요. 있죠? 그럼 개의 구강을 다시 정밀 검사를 해서 이 개의 그 구강에서 검출되는 균과 사망한 분의 남은 혈액에서 있는 그 균의 DNA 검사를 해보는 게 마지막 방법이기는 해요. 아, 그래서 일치되는 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 그래서 이걸 의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금 수의학계하고
의학계하고 이게 맞네 틀리네 제2라운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워낙 반려견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심이 많아서 예. 어떻게 될지 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고 한번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좀 그 이성적이고 물론 그 유족 측한테도 안타깝고 네. 불행한 소식이고 최시원 씨한테도 불행한 소식이죠. 아, 그럼요. 그래서 좀 이성을 갖고 네.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대책을 잘 세울 것인가 이렇게 좀 접근했으면 네, 좋겠어요. 그게 이제 본질입니다. 그런 네. 점에 있어서 최시원 씨 측도 그리고 그 유족들 측도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예. 예. 훈훈해요. 네, 이번에 그 사망자를 물은 그 개의 경우에도 지금 지방으로 보낼 예정이라 그러는데 어찌됐든 이게 이제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책임을 좀 져줘야 돼요. 네, 견주인 최시원 씨 측에 맡기겠다. 유족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이미 충분히 고통을 서로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 예. 어찌됐든 이 농농균의 감염 경로는 최대한 한번 밝혀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논문은 개로부터 인간에게 감염된 농농균 사례는 전 세계 논문이 9건은 있다. 있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그것이 또 폐혈증으로 간 사례는 없다.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개를 한번 매치해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없다 논란을 벌이고 농농균이 있다. 폐혈증의 원인이 되긴 하나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예. 그 농농균이 폐혈증으로 갔다.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 원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이 다시 내분까지는 아니지만 내홍 네. 트럼프 예. 대통령 공화당이잖아요. 예.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도 공화당이에요. 예, 같은 계속 공화당. 문제 제기하죠. 뭐 둘의 싸움이 아주 뭐 점입가경 상원위원장 상원 센 자리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위원장이라 그랬죠? 미 상원 외교위원장. 외교위원장. 센 자리예요. 예, 우리나라로 하게는 통해통. 통해통위지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 미 외교 상원위원장은 군사위원장과 함께 미국의 외교 전략과 그 전쟁 예. 결정권을 쥐고 있는 그런 센 자리죠. 그렇죠. 이게 그 폴리스 액션 경찰 행동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전쟁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미국은 전쟁을 할 때 행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의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피하려고 우리 한국전에 참전할 때 베트남 좀 참전할 때 폴리스 액션 그렇죠. 경찰 행동이라고 하는 명분은 미리 들어갔죠. 네. 참 우리 봉도사님 모르시는 게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그 상원 이제 외교위원장이 같은 당 예. 소속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 북핵 문제는 좀 전문가에 맡겼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북핵 문제는 예, 손 떼라. 뭐 이 얘기잖아요. 예. 자, 틸러슨 국무원 매티스 국방 맥메스터 보좌관 이 세 명이 트럼프를 간신히 말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으로 미국을 3차 대전으로 이끌고 있다. 뭐 입만 열면 그냥 트럼프에 대해서 직격탄이야, 직격탄. 이름이 누구예요? 밥 코커. 밥 코커. 예, 상원위원장. 예.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에 대해서 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뭐 제 갈 길 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미 CIA를 방문했어요. 예. 전술핵 재배치가 유일한 북핵 해법이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해서 지금 간 건데 가서 지금 CIA의 브리핑을 받았더라고요. 받고 나와서 지금 한국당 의원들 얘기를 제가 좀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섬뜩하대요. 섬뜩하다. 섬뜩하다. 예. 예방 타격, 김정은 제격, 북핵 폭격 모든 군사 옵션이 다 준비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네요. 1급, 2급 정보 얘기 안 했을 건데요. CIA에서. 자, 어찌 됐든. 언론 브리핑 정도만. 자, 지금 이제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렇게 지금 좌충우돌 좀 내홍을 겪고 있는데 예. 마이클 그린이라고는 한반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예. 칼럼을 제가 유심히 좀 봤어요. 거기서 주의할 대목이 예. 중국과 북한의 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한미 간을 떨어뜨려 놓는 거다. 이간질 시키는 거다. 예.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 많은 칼럼니스트 그 얘기 하잖아요. 동맹이 균열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동맹인데 그렇죠. 트럼프는 한국과 계속 분열되는 듯한
뉘앙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새 북한이 조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의 이런 돌출 행동과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 트럼프는 아닌 거고 가장 북한이죠.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인 그럼요. 거죠. 김정은 맞습니다. 때문에 모든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 대처 방식에 대해서 한미 간에 지금 그 이견 차이가 좀 있고 미국 내에서 맞아요. 지금 전문가 그룹, 의회, 행정부 간에 이런 내홍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좀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김정은이 북한 김정은이 참 그 젊은 이 그 지도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판을 흔드는 묘한 재주가 좀 있어요. 지금 미국을 지금 이렇게 막 흔들어대고 있는 한미간도 거는 흔들었고. 좀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재미를 보는 건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제 아베가 총선에서 승리했는데 아베 승리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라 김정은. 해도 북한의 김정은이에요. 예. 그렇죠? 미사일 2발 쏴주면서 아. 지지율이 2배가 뛰었어요. 예. 중의원 해산까지 했어요. 예, 더 황당한 거는요. 예. 중의원 당선자의 82%가 개헌에 찬성하는데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을 하는 개헌을 지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거예요. 예. 아베가 트럼프한테 아양 떨면서 온갖 짓 하는 게 다 이거 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것도 북한의 김정은이 도와주고 있다는 점. 알겠습니다. 아, 참, 이거 참. 자, 아베 압승 이유에 대해서 또 오늘 4부 예, 전작가 한번 좀- 시선에서 또 일본 통화네요. 전역 네, 작가가. 한번 좀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자, 자, 촛불 저는 1년. 아니요, 그 전에 예. 저는 이제 중국 시진핑이 시진핑. 오늘 이제 이게 끝나면서 예. 그 이른바 상무위원들을 이제 임명을 하는데요. 예. 저는 7인의 상무위원. 네, 저는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헌법 있는 거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헌법 1조가 뭐냐면요.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다래요. 중국의 모든 권리는 인민에게 인민으로부터 있다는 거고. 나온다. 근데 그 다음에 10조부터 굉장히 황당해요. 예. 자, 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가가 소유한다. 사회주의 국가니까 오케이. 뭔지 알겠어요. 근데 국민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유재산권은 침범할 수 없다. 사유재산과 상속권을 보호한다가 헌법에 명기가 돼 있어요. 그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황당하죠. 저는 50년 임대, 100년 임대 이것만 알고 예, 있어요. 예. 그런데 사유재산과 상속권 보호라는 게 헌법에 명기가 돼 있어요. 야, 자본주의 사회네. 그런데 명기하기는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또 명기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시진핑 시대는요. 헌법 위에 존재하는 공산당 당헌이 있습니다. 중국은 헌법보다 더 상위적인 개념이 공산당 당헌이에요. 당이 국가를 통제하는 개념이죠. 네. 그래서 중국 공산당 당헌에 예. 최고 지도자의 이름이 명기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람의 통치 철학이 들어가느냐 안 되느냐 매우 중요한데 예. 시진핑이 이번에 그걸 집어넣었어요. 시진핑 시대의 새 시대 정신이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기존에는 그 마오쩌둥 하나만 들어갔죠. 등소평 없었나요? 아니요. 그분은 돌아가신 뒤에 돌아가신 뒤 사후에. 들어갔고 그 전에 있었던 그 후진타오 이후의 지도자들 장쩌민 이런 사람들은 덩샤오핑이 사후에 들어갔고 예, 장쩌민 후진타오는 은퇴와 동시에 다 집어넣었죠. 예. 그러니까 이 생전에 지금 64세예요 시진핑이. 예. 나이도 젊어요. 어허.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거는 시진핑 1인 천하가 되는데 예. 한반도 정세 매우 지금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원일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3변 시대로 돌아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3변 시대. 자, 삼골 대표하는 변호사님 오늘도 어김없이 시대를 가로질러 타임머신 타고 오셨습니다. 고구려 백성문 변호사 납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고구려가 돼버렸네요. 그냥. 예. 참 고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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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부터. 자, 그리고 신랄 대변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납시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좋겠어요. 신고리 5호기 6호기 제거돼서. 아, 내가 무슨 한수원 관계자도 아니고. 시작부터. 오늘 울지 마, 오늘은. 근데 울지 마. 저는요, 뭐 아니 아시겠지만. 나는 그 신고리 5, 6호기 중단되면 우는 모습 어떻게 볼까 걱정했었는데. 근데 저는 뭐 원래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를 찬성했던 사람인데. 근데 뭐 제가 무슨 한수원 관계자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아니 그 정체성도 딱 맞아. 고리. 그러니까. 고리 좋아하는 사람들. 고리? 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네, 어쨌든 원전은 갑니다. 일단은. 예. 자, 그리고 정체성 MMO호 메신저 컨셉.
아, 예. 화개장터. 귀순자, 귀순자. 귀순자입니다. 귀순자. 귀순자. 예. 정의를 찾아온 귀순자. 박지훈입니다. 예. 박지훈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잘 보이고요. 오호. 자, 허나교님. 매주 3변한 시대하는 수요일만 기다려줘요. 오늘도 재밌는 방송 드려요. 자, 우리 시대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말 바뀌었죠. 수요일엔 3변 시대를. 네. 아하. 자, 조진주님. 멋있다. 변호사님들 뵈려고 후딱 바깥일 보고 왔어요. 후후. 김숙 씨 친구 박지훈 변호사님 특히 반가워요. 그럼 뭔 얘기예요, 저게? 김숙 그 코미디언 개그우먼 김숙 씨랑 제가 친한 친구입니다. 아마 연예인 중에 가장 친합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걸 알고 우리 지난주에 예. 잠시 언니네 다음 프로 있잖아요. 아, 언니네 라디오. 잠시 이제 법률 상담 같은 걸 하러 갔다가 어허. 법률적 얘기를 전혀 못 하고 예. 그냥 김숙이 상담하는 거랑 똑같이 해가지고 어허. 하루 만에 잘렸습니다. 그래요? 네네. 원샷 원킬? 아마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노동법 얘기를 하는데 노동법 얘기를 제대로 해주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두지 말고 그 사장님하고 좀 잘 보여서 끝까지 다녀라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법률가가 아닌 비법률가 적이 조언이 돼버려가지고 조금 안 좋았습니다. 재미없는 얘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3변 시대. 자, 오늘 단골 손님 또 나왔어요. 국정원.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도 국정원이 개입한 걸로 드러났다. 적당히 명품시계 갖고 적당히 망신 줘라. 야, 이건 뭐예요? 사실 국정원 저희가 지금 언제적부터 계속 국정원 얘기는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것 같은데 예. 할 때마다 참 이런 일까지 했구나라는 이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번 건은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수사할 당시에 예. 이제 국정원 간부가 그 당시 이인규 중수부장을 찾아가서 저거 그 시계 그 있잖아 시계 예. 그 시계 한 거를 좀 어차피 이게 크게 그 법적으로는 크게 뭐 이거 가지고 처벌을 더 많이 하고 그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하고 대신에 언론에 잘 흘려서 이거 좀 망신 좀 줘라.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여러 뭐 사실 방송사에서 논두렁 시계라는 표현이 그렇죠, 나왔었잖아요. 논두렁 시계. 그러니까 이제 명품 사실 시계를 받았다가 그러니까 시계를 받았다라는 건 팩트지만 그 이후에 뭐 그걸 숨기려고 논두렁해 버렸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수 좀 성향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내용의 댓글들을 많이 달았어요. 지금까지요. 아, 좋은 시계 구하려면 봉화마을에 논두렁으로 가라. 뭐 이런 거. 오. 네, 그런 댓글들을 직접 막 달았단 쓰셨어요, 그런 말이에요. 거? 아니요. 거기 옆에 계신 분이 썼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댓글이란 거 쓰지 않아요. 눈 커졌어. 저는 뭐 네티즌 활동 안 하면서 댓글이란 거 쓰진 않아요. 아니, SNS 가 댓글 쓸 줄을 몰라요, 댓글. SNS에 약합니다. 저는. 아, 그래요? 저는 페북도 안 하고요. 뭐 페북이 뭔데요? 페이스북. 아, 나 얼굴책, 얼굴책, 얼굴책. 얼굴책. 아, 나는 북자들한 건 아예 안 해요. 종북, 페이스북,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그다음에 예. 언론사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 망신 주기를 기획한 거, 아하. 이런 것들도 국정원이 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어제부터 이제 굉장히 또 난리가 납니다. 충격이죠. 국정원의 직원이 대검 중수부장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직제가 폐지됐는데 대검 중수부장은 뭐 다 알다시피 아마 검찰청 뭐 서열로 봤을 때는 뭐 한 2, 3위 정도 되지 않을까. 나는새를 떨어뜨려 버리죠. 그렇죠. 그렇죠. 대검 중수부장한테 가서 이거 좀 해라 지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검찰총장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중수부장의 역할이 그냥 검찰총장의 행동대장이라고 이게 말하면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쓰는 칼이라고 보면 돼요. 아, 칼 중에 칼. 칼 중에 칼. 칼 중에 칼을 한테 가가지고 국정원의 직원이 가서 이거 지시를 내렸다. 아. 이게 더 충격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부탁이라고 듭니다. 해주죠. 뭐 아. 지시까지는. 그대로 따랐는데 이건 지시가 아니겠어요. 오. 하여튼 부탁을 했든지 어떤지 예. 간에 그거를 들었고 이행을 한 정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게 위법한 거예요? 국정원 직원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수사를 할 때 예. 비단 이뿐 문제가 아니라 특히 이제 전 정권 이게 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예. 전 정권 실세대 한상 사정 작업에 매년 우리는 그 도돌이표처럼 배워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 정권 실세대 사정 작업할 때 또는 재벌들 특수수사할 때 그 사생활에 관한 것들 슬슬 흘려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인 거죠. 피의 사실조차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피의사실 흘리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것도 흘리는 경우도 있고 뭐 사생활도 엄격하게 보면 피의사실 엮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찌 됐건.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검찰발 소식 그러면서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막 흘러나옵니다. 재밌잖아요. 또. 재밌죠. 자극적이고.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뭐 변기가 어쨌니, 뭐 예. 영국 갔는데 뭐 거울 방이라는 뭐 온갖 얘기 당하지 않았습니까? 올림머리 하냐 그게 관심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저는 뭐 기자 생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 정말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검찰 같은 곳에 슬쩍 흘리는 건지 그건 사실 애매한 근데 부분이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검찰에서 흘리는 게 아니고 밥 먹다가 그러니까. 슬쩍 놔두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말해버렸네. 보도하려는 거잖아요. 나 페이퍼 잊어먹었네. 네네.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가져가려. 그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본인들의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고 예. 그 정권의 목적을 달성해서 기자와 언론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왜 더 문제가 되냐면 국정원의 개입이 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검찰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흘러나온 거면 그래도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예전엔 안 그랬냐? 라는 얘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건 이제 국정원이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5년에 이 얘기가 사실 처음 나온 건 2015년이에요. 당시 이제 이인규 당시 변호사가 예. 제 기억에 아마 경향신문이었던 것 같은데 인터뷰를 하면서 2015년. 그런 얘기 경향신문 합니다. 맞습니다. 맞죠? 예. 야 이거 우리 아닌데? 우리 아니야. 소스가 국정원인데.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얘기 안 했어요. 검찰 아니야. 근데 이거 밝히면 여러 사람 다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당시부터 그러면은 이런 정권을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데는 누구냐? 경찰이겠어요. 그게 경찰이겠어요, 그래? 그러면 국정원 아니면 BH잖아요.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데는 현실적. 국정원 네. 작품이다라고 인터뷰 안 했나요? 국정원이라는 얘기는 제가 얘기는 명시하게 그땐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만 얘기했어요. 다친다라는 이거 얘기를 했죠. 밝히면 많이 다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경찰청장이 뭐 다치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국정원이 어찌됐건 그 현행법 위반은 이게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있고 그 뭐죠? 국정원법 위반의 문제도 있죠. 그렇죠. 넓게 보면 국내 정치 정치 개입한 거잖아. 거잖아. 그거에 위반의 문제는 있는 거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을 아무리 비판받아도 부족하면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예. 이거 욕먹을 나오는 소리가 진짜 궁금한 거. 예. 근데 이거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뭐요? 시계 얘기. 이게 시계요?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두 가지예요. 시계 팩트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시계를 받았다까지는 팩트. 그러니까 그거 왜 그 중요하냐면은 다음이 아닌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시계를 받았느냐 하나 예. 그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린 두 개입니다. 이 팩트 여부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허위잖아요. 예. 그럼 국정 문 닫아야 돼요. 아니 시계 받은 게 팩트예요?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 왜? 모르겠어요. 저는 확인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시계를 받았던 것까지는 팩트인데 그 예. 이후에 그 시계 받은 거 그래서 국정원 내부 이번에 TF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그 시계 상표만 나오고 논두렁이 안 나와요. 논두렁이. 그렇죠. 예. 논두렁이 시계 안 받은 건 팩트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나머지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뭐 뇌물 문제가 뭐 수사가 진행이 될 때 예. 그 전체 그림에 비하면 시계 이 받은 게 시계는 팩트다. 크지 그거 확인 좀 않으니까. 아니 이거 해줘야겠네. 아니 나 저는 크진 아니라고. 팩트 않아요. 맞아요? 네, 팩트 맞대요. 맞아요. 팩트 맞고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불편해도 인정할 건 네, 인정해야 그러니까 돼요. 그 확실하게 인정해야 왜 자꾸 그 아무리 귀순해서도 우리 아니, 지금 아니, 적당히 그게- 해요. 그거를. 아니 이제 시계 받았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김지훈 변호사가 울어오는 그러니까 이제 거거든. 시계를 박지훈이에요? 받은 거는 팩트인데 깨알 같아. 이 나머지 그 규모에 비하면 이게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 시계를 굳이 뭐 중요시할 게 아니었는데 이 시계라는 거 그 명품 시계라는 거에다가 그거를 논두렁. 또 논두렁에 버렸다 그 자극적인 거 이거를 딱 만들어서 이제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주자라는 취지로 한 거잖아요. 심리학 전문가들의 컨설팅까지 받고. 논두렁이 이제 작품이라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요. 논두렁. 이게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까지가 허위인지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허위를 한 거는 그거는 단순한 정치계의 문제가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의 문제도 그렇죠. 있어요. 지금은 기존의 사자 명예훼손이 되겠죠. 아니 이게 그 부분은- 시계까지는 팩트라고 한다면 논두렁은 저는 몰랐어요. 저는 아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 당시 수사한 사람도 아니니까. 예, 윤홍선님이 그걸 구분해서- 거기에 딱 맞는 댓글 네. 달아주셨네. 크크크. 김 변호사님 3별 시대에서만 좋아요. 만에 반대. 만점에 한 번이라 좋은 게 어디예요? 아니 왜냐면 다른 데 가서는 네. 그 맞춤형 그쪽 방송을 하거든요. 네. 그쪽이 어디라 눈물 근데 나는 이런 거 방송. 있어요. 제가 눈물 나는 진짜 이 삼변 시대에서 제가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거 맞아요. 어. 저는 되게 고마워요 이 방송이. 그래요? 저 봉도쌤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그럼 오늘 저 출연료 놓고 가시면 안 될까? 지난번에 한번 지각 또 해가지고 더듬어. 중요한 문제만 나면 더듬어. 그 중요한 문제만 나오면 아니 오늘 가서 하다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 그래서 그 그래서- 부분에 팩트는 허위인 거는 가중 처벌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논두렁이- 만약 받은 게 진짜라고 하면 국정원이 잘못한 부분과 그렇지. 받은 부분이 팩트라는 거 그건 우리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문제는 이 국정원 문건에 논두렁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없고
그 논두렁이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검찰을 통해서 국정원, 검찰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또 이 기사를 썼던 사람은 그 기자 얘기 들어보면 이거 검찰에서 알아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검찰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검찰에서 있어요. 들었다. 그리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 이인규 변호사는 내가 말 많이 하면 다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 조합해 보면 국정원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논두렁이라는 용어를 붙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닌 거를 만들어냈든 진짜 아니면 검찰 수사 필요한 대목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지금 현재 나온 거 봐서는 그 시계 관련해서 망실주 방법을 찾아라라는 거였고. 그 정도만 나왔죠. 네,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서버에서 이번 적폐청산 TF팀에서도 돌려보니까 시계 상표만 나오고 논두렁이 안 나오니까 그럼 이게 검찰에서 한 건가? 야. 아니면 이게 방송사로 가서 방송사에서 창조를 한 건가? 기자가 만든 건가?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는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뭐 밭도 아니고요. 네. 강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논두렁. 뭔가 없어 보이잖아요. 대한민국 방송에서 대한민국 언어를 쓰세요. 뭐 일본 말을 쓰고 있어. 강도 아니고. 아니 제가요. 뭐 가만 뭐? 이 생각을 해보면 밭도 아니고. 하수구도 그럼 너무 좀 더러워 보이고요. 강이라 하기에는 뭔가 그렇고 근데 돈두렁 아, 거기 그냥 봉하마 옆에 그러니까. 논이 많잖아요. 뭐 그러니까 뭔가 논두렁했겠지 없어 뭘. 보이잖아요. 근데 제일 나빠 이게 있어요. 보이고. 네, 조금만. 아까 조금 전에 박지훈 변호사도 시계, 그거 사실 아닌,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게 터지면서 사실 조금 부담이 되는 건 그 당시에 시계를 받았다는 거는 팩트인데 이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근데요. 아, 근데 팩트 맞는 거죠? 네, 팩트는 아니,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걸 뭐 그 지금 이 문제가 팩트니까 이게 뭐 이상하다가 아니라 결국 이런 걸 가지고 공작했다는 게 문제라는 건 제가 지적을 하나 이게 팩트라는 게 대중들한테 알려지는 게 또 어찌 보면 진보 쪽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아마 한 달 전에 이 말씀 드렸을 예. 거예요. 이게 뭐 누구죠? 저기 지금 뭐 고발됐다고 하는데 뭐 정진석 대표 예. 정진석이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정진석 전 원내대표. 그 말씀 넘어가기 전에 네. 당시 이제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시죠. 비서실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권양숙 여사께서 박연차 전 회장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시계는 받았는데 1억짜리 명품 시계인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밝힌 네, 거고요. 저도 궁금한 게 몰랐다는 게 문재인 실장이 당시에 비서실장 몰랐다는 건가요? 아니요. 여사님이 권양숙 몰랐어요? 여사께서 예. 이렇게 비싼 시계인 줄 선물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1억짜리 뭐 이런 시계인 줄 피아제인데. 명품 시계인지 몰랐다라는 거죠. 뭐 어쨌든 네, 뭐 피아제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니 모르고 받았건 알고 받건 받은 건 받은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나오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쪽에서 부담인 거죠. 지금 저도 사실은 이게 받은 게 맞는 건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백 변호사 말 듣고 지금 알았거든요. 그건 팩트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들고 쓰는 게 저는 좋다는 불편해도 거예요. 이런 거 다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럼요. 정확하게 아니 그리고 사실 자꾸만 공개하긴 그 해야죠. 어제 김진태 의원이 또 국감에서 640만 불 얘기 또 그러니까. 했거든요. 또 전 다 했잖아요.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아예 그냥 다 까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640만 불을 500만 불, 100만 불, 40만 불 나눠야 되는데 이걸 네. 다 묶거든요. 네. 500만 불 그러니까 투자해요. 전혀 관계없는 돈.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엇나간 얘기 하나만 드리면 얼마 전에 그 정진석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한 건 아직 처리가 안 됐는데 예. 얼마 전에 친박 박상호에서 고발한 거 각하 처분했거든요.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각하 처분은 들여다보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닐까? 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봐서 아니면 640만 아니다. 받은 건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고 500만 그러면 나도 투자하면 그랬으면 투자다. 좋겠어요. 받으면 맞으면 640만 받은 건 맞다. 그런데 뭐 대가성이 없는 뇌물은 아니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정리할 거 정리해야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 640만 불 갖고 문제 제기하고 달려드는 사람들 난 다 이 시기에 정리해야 된다고 같이 봐요. 가야 돼요. 그럼요. 지금 권영수 여사는 1억 원 하는 시계거든요. 저도 그래 좀 처음 알았거든요. 1억 원 시계가 있는지. 아니 이게 같이 당시 이제 예, 이런 문재인 것들 다 실장께서 확인해 밝힌 봐야 건데 된다는 거예요. 권양수 여사께서 1억 원씩이나 하는 시계가 있느냐며 어딨냐. 놀랬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놀랬고 하지만 받았다는 예. 팩트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받았는데 이게 대가성이 있느냐가 이제 사실 논란이 그렇죠. 됐던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문재인 비서실장은 그 당시에 뇌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대신에 대가성이 없었다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2009년에 문재인 당시 이제 변호사죠. 당시 신분이 정치 시작하기 전에 노무현 그 한겨레 신문 인터뷰를 해요. 거기 맞아요. 나오는 예, 거거든요. 9월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죠. 거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지게 했을 건 책임져야 된다. 이거 정치 공작으로 볼 거 아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백 변호사가 했던 그 얘기입니다.
받은 것은 맞으나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예. 다만 그것이 대가성 있는 뇌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받은 건 맞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전 이번 기회에 털고 가자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처벌하고 무혐의면 무혐의고 정리하고 가야지 뭐 언제까지 숨기겠어요? 그러면 아니 그리고 불편한 진실에도 그렇죠. 밝혀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이상 논란 삼지 못하도록. 털고 가야죠. 그렇죠. 털고. 예. 자, 그런데 터는데 깃털만 털 게 아니라 이제 몸통까지 털어야 돼요. 자, 이인규 중수부장에 대한 수사 불가피한 거 아닌가? 그러면 당시에 네. 이 수사했던 검찰도 또 수사의 대상이 될 수 근데 있는 거 이게 아니야?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 이게 지금 구조가 국정원 간부가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한테 와서 이거 좀 망신 좀 줘봐. 간부.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언론사로 흘러 들어갔다가 이제 지금 그림이잖아요. 예. 이거 전형적인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입니다. 그럼 그때 직권남용 간부가 누군지 공범인 거예요? 간부가 누군지 밝혀야 되잖아요. 뭐 이제 간부가 누군지는 당연히 나오겠죠. 예. 근데 그 간부가 이제 본인 위가 있겠죠. 당연히 이 정도 대검 중수부장을 움직이는데 국정원 간부가 와서 하면 이게 무슨 하급 기관도 아니고. 근데 하나 여기서 큰 문제가 있어요. 공소시효.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이 7년입니다. 10년은 안 바뀌었어요? 7년이에요. 7년. 오. 그리고 이게 2009년 사건이라 예.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어요. 공소시효 지나면 수사 못 하나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원래 수사라는 것 자체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수사를 못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하나 있어요. 국정원법 위반, 정치 개입으로 보면. 그쵸. 근데 여기서 예. 변수가 이제 그 당시에 지금 현재 KBS 사장이죠. 고대영 예. 사장이 그 당시에 보도국장이었는데 200만. 200만 원. 200만 달러. 200만 만 원? 원이에요. 아, 200만 원이요? 200만 원을 에이, 주고 보도국장이 200만 원 받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나온 건 200만 원을 줬는데 200만 달러가 아니까? 주고 썼다가 아니에요. 주고 이걸 썼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국정원 기획 의혹에 관련된 기사들이 올라오려고 하니까 그걸 막아달라는 거였어요. 오. 그렇게 해서 200만 원이 딱 갔는데 아, 진짜 팩트. 진짜 200만 원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고대영 사장은 자기는 그런 적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준 사람이나 진술들이 다 나왔어요. 아, 그럼 200만 이게 원 지금 싸게 움직였네. 이게 구조잖아요. 구조인데 예. 이 고대영 사장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수뢰 후 부정처, 그러니까 돈 받고 부정한 행동을 해주는 것을 수뢰 후 부정처사라고 하는데 수뢰 후 부정청사. 부정처사. 부정처사. 근데 아. 이게 10년입니다 공소시효가. 어허. 그럼 이걸 조사하면서 이 앞에 걸 정리해야 되잖아. 이게 맞아야 이게 맞는 거니까. 아하. 이제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이 당시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나 그 국정원 간부는 이 건으로는 처벌은 못해요. 아, 처벌은 못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걸 고대영. 밝히기 위해서 수사는 할 수 있는 거죠. 방론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대영은 이런 걸 가능하죠. 밝혀달라고 고대영 사장이 사장을 안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걸 다 밝혀줘라. 그러니까 고대영이 중요한 그 당시 보도국장이 그랬거든요. 본인 받은 거는 지금 아직 아니라 예, 그러지만 고대영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고대영 사장. 무척 정확히 불러주세요. 그리고 고대영 사장이요. 우리 그 대학 선배예요. 아니, 대학 죄송합니다. 선배인데 예. 2004년에 무슨 1984년 그분이 무슨 일을 한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전 예.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고대영 사장한테 200만 원 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그건 뭐 이제 나온 것 같아요. 200만 달러가 아니라 200만 원. 원. 그게 현금이니까 뭐 계좌기는 아닌데 국정원에 이제 지출 내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대영 사장 측은 아마 뭐 대가성 문제를 하겠죠. 얘기를 하겠죠. 지금은 근데 받은 적도 없다고는 얘기는 해요.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요. 보세요. 당시에 이제 KBS에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보도 좀 킬 좀 시켜줘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그 국정원이 그 개입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당시에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됐던 거예요. 그죠? 근데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거를 KBS에서 한번 보도 안 되면 사람들이 모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국정에서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야 이게 KBS만 나온 단독이야. 야 무조건 덮어야 돼. 뭐 그러면 전화해서 전화하고 두 줄과 패고 뭐 다 한다 쳐도 이미 조선일보에 보도돼서 사람들 다 아는데 그게 KBS 아웃인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게 그건 절대 안 되죠. 아까 제 얘기는 언론 통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니.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했다는 게 아니고 국정원이 안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 왜 그런 어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미 다 보도가 된 걸 뭘 또 그때 직권가 얘는 이해가 안 가는 이건 거죠. 단적인 예인 거죠. 예근 거고 사실 200만 원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통제를 계속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정원 말은 통해서. 김태범 안 사가 했다는 게 아니고.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어리석은 짓을 했다. 어리석은 중에 하나지만 이해를 좀 아니 그 해요, 말이 그 아니고 얘기를. 그 정도도 할 것 같으면 더한 짓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게 더한 문제라. 짓을 3부에 가서 얘기하세요. 자,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계 얘기하다가요. 받았다가 팩트다라고 하니까 항의성, 지적이 많이 들어옵니다. 문자 많이 들어왔고요. 권양숙 여자가 받았으나, 여사. 권양숙 여사가 받았으나 1억 원짜리 시계인 줄 몰랐고 대가성은 밝혀진 바 없다.
이게 팩트고 이번 논란의 본질은 국정원이 거짓 정보를 언론에 흘리면서 정치 공작을 했다는 아니, 그 얘기를 해야 것입니다. 되는데. 이거 심현일 씨가 보내준 내용이에요. 너무 정확하게 아니, 정리했어요. 맞죠. 사실은 그 내용보다는 이게 국정원에서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요. 그거를 얘기를 좀 해야 예. 되는데 김태현 변호사가 말을 참 잘하네요. 저는 틀린 얘기한 게 없어요. 아니, 김태현 아니, 변호사가 나 국정원 잘못했다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팩트 얘기를 하게 된 게 박준 변호사 때문이에요. 아니 근데 김태현 아니, 변호사가 안 받은 거 물타기를 아닌가 했어요. 이래가지고. 물타기를 해갖고 김태현 변호사가 저한테 토스를 하더라고. 우리를 다 시궁창물에다가 다 그러니까. 빠뜨렸어. 아 근데 제 얘기 중에 책임지고 거짓은 요한에 빠뜨려. 그럴까요? 거짓은 없잖아요. 국정원은 자 다음 잘못했다. 아이템 예. 최동욱 전 검찰 이것도 또 작전이에요? 이것도 좀 진짜 궁금한데. 아, 이거 이런 전 게 검찰총장 혼외자 파문에도 국정원이 개입돼 있다. 이거는 열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네,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최동욱 검찰총장 그리고 윤석열 지금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댓글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도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외압이 많고 검찰과 법무부가 막 대립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빵 터진 게 최동욱 그 당시에 검찰총장의 혼외자이가 이제 거의 조선일보를 통해서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이해가 맞네 아니네 가지고 하다가 결국 이제 검찰총장에서 물러나셨죠. 그러니까 저는 그 혼외자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그제 그 진위 여부 관련해서. 근데 이걸 누가 기획했느냐? 누가 기획하고 누가 어디서 흘러나온 거냐 이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논두렁식의 얘기는 MB 정권의 국정원에서 기획을 한 거라면 예. 이번 건은 이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서 기획을 한 국정원에서 거죠. 한 거다. 직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장급. 지금 차장, 보면 2차장한테까지 차장, 보고가 2차장까지 됐었어요. 보고가 됐는데 2차장 혼자서 결정을 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국정원장까지 좀 더 갈까요? 예. BH도 알 가능성도 있지 와. 않을까. 이게 조사가 좀 돼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 왜요? 근데 이거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 생겨가지고. 왜요? 이거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뭐가요? 최동욱 전 총장 혼외자 논란? 팩트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아, 중요해요. 조금 묻지 마세요. 그거 자꾸. 아니, 왜냐면 아니, 이게 혼외- 잠깐 생각해봐. 이 개인 사생활을 아니 부분인데. 사생활이고 아니, 아니 공직자가 잠깐만요, 사생활이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아니, 이게 그 당시에 거짓- 최동욱 총장 비난 많이 했잖아요. 거짓이면은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아니, 아니, 생각해봐요. 그건- 누가 박지원 변호사 혼외자 있어. 우리 거짓말해서 퍼뜨려봐요. 그건 난리 나는 거죠. 확인된 바 없어요. 아, 확인된 바 없는데. 없어요?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확인된 바 어디서도 확인된 바 없어요.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본인은 최동욱 검찰총장은 불명예스럽게 어쨌든 사회적으로 매장을 그래요. 시켰고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도대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 얘기 나온 소스는 도대체 어디냐. 근데 이게요. 그럼 누가 작업한 거냐. 아니 그걸 따져야지 자꾸 아, 그 되게 김자 재밌는 게 엔트리를 좀 있어요. 따지려고 하니까. 아니 김자한이 왜냐면 그거 왜 따지는지 아세요? 속상해요. 박 변호사? 네, 네. 그게 허위면요 죄가 엄청 가중된다 아시잖아요. 허위 사실. 아까도 유포에 요렇게 물 명예훼손. 탔어요. 진짜. 똑같이 지금 아까도 똑같은 물 가슴이 이렇게 물 붓고 있네 옆에서 물 아니 붓고 있어. 자유한국당 전술이 저렇거든요. 허위면 진짜 중요하거든. 저 딱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저는 지금. 부당적입니다. 네. FA. 예. 아 울지 말고 울지 자. 말고. 자 무당이 누군지 아세요? 최순실. 반응을 할 수가 없네. 자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국정원 거랑 예. 아까 논두렁식이랑 이건 약간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논두렁식에는 어쨌든 국정원으로 작업을 해서 작업을 했죠. 검찰에 오다를 내려서 논두렁을 오다에 썼는지 안 안 썼는지 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찰에 막 흘러나왔다는 예. 건데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조선일보입니다. 그렇죠. 저도 아직 기억나요. 아침에 신문 딱 열었더니 일면 난리 탑에 났어요? 오. 전 고위직 손해자 이따만하게 그때부터 조선일보 집중 공격, TV조선까지 이렇게 해서 결국 최동 쪽에 물러난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 국정원에서 조선일보한테 흘렸구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TF 얘기는 뭐냐면 당시 보고라인 간 통화 기록 지휘부 및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수집한 건 맞는데 예. 당시 보고라인 간 통화 기록 지휘부 및 주변 동료 53명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직적 개입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 쪽에다 줬다. 이건 예.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건 아직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찾은 거지 그는. 자꾸 예단을 하고 좀 하지 맙시다. 좀. 아니 그럼 조선일보가 국정보다 더 많이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내가 그거? 조선일보 사장이에요. 편집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거 하면 내가 다 하면 지금 빼. 그런데 내가 지금 애 그런데 있잖아요. 잠깐만 우리 쉬어가기. 네, 쉬어가기. 오늘 그 시리즈 시작하잖아요. 한국 시리즈요? 시리즈. 기아 두산. 네. 어디 팬이에요? 두산이죠. 저기는요. 저는 LG 팬이라 오늘 기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는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즈 이승엽입니다. 저는 떨어졌지만요 오늘
기아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헥터 선수 팔팔합니다. 네. 예. 4승 3패로 기아가 우승할 것 같습니다. 아, 기아가 네, 우승한다. 이승엽입니다. 기아가 우승한다, 이승엽 선수가. 아니, 전화 연결도 하는데 막 전화가 와, 이승엽 선수한테. 콩하고면 이승엽이고. 코 뚫리면 이 박지훈이. 네, 기아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아, 근데 생각해요. 옛날에 네. 김지훈이라고 하는 탤런트 있지 않았어요? 네. 잘생긴 탤런트. 죽었어요? 가수입니다. 가수. 아, 가수. 죄송합니다. 그래요? 가수가 투투. 이제 예, 좀 오. 네. 불미스럽게. 아, 맞아. 불미스럽게. 네. 아, 그랬죠. 아, 내가 투투를 좋아했었는데. 네. 예. 자, 그래서 최동욱 이제 좀 시켰어요. 그러니까 최동욱 사건도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나왔냐. 그게 도대체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공작 정치하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까지 쉽게 말해 조선일보로 넘어갔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인데 그 당시에 국정원은 이제 무슨 내용들이 나왔냐면 혼외자가 맞다 아니다 계속 논란하면서 그 아이 혼외자라고 지목된 아이의 학교 개인 신상 정보가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사진까지. 그렇죠. 그게 국정원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신상 정보가 수집된 게 어떤 방식으로인지 루트는 알 수 없지만 흘러나왔으니까 조사해야 되죠. 이게 돌아다녔던 게 아니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거는- 건 아직까지는 확인 안 됐어요. 자, 이게 수사에서 만약에 국정원이 여기 관여해서 정보를 빼냈다고 한다면 무슨 법 위반이에요? 이것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 직권남용에다가 이거 예. 정치 금지 이것도 결국은 정치예요. 이것도 정치 개입 금지. 네, 그것도 또 위반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10년이 얼마예요? 이 7년이니까 예. 이거는 무조건 공소시 안에 있어요. 이거는 조사를 제대로 좀 한다면 할 수 있는데 아, 이거 2013년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아니, 공소시효- 자꾸 아까 MB 때 거랑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2013년입니다. 요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선일보 뭐 대단한 기관일 수 있지만 국정원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우리 최초에 그 얘기 했잖아요. 대충 가가지고 뭐 이런 게 있더라. 뭐 밥 먹다가 바로 그 대목도 이승엽 선수 올 뻔했어. 아니, 밥 먹다가 기자하고 식사하다가 이렇게 흘리고 가는 그런 어떤 예. 전법을 통해서 줬을 가능성. 저는 중요한 배제할 수가 서류가 없거든요. 기자분이 갖고 계시면 안 되는데 바쁘고 빨리 가야겠는데. 결국 이게 전체가 공작 정치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아 자꾸 왜 그러세요? 그건 아니 중요하지 그게 않아요. 거짓말이면 허위 사실 큰일 나는 거라니까 예. 진짜. 이거. 그 조선일보 문 닫아야 돼요. 이게 거짓말이면 그렇잖아요. 안 닫고 아니, 있네요. 아, 예. 거짓말은 문 닫아야 돼요, 진짜로. 예. 그 정도의 오보를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먹는 거로 팩트를 밝히면 다 밝혀가지고. 에버랜드 좋아하세요? 에버랜드요? 예. 에버랜드 가본 지 좀 됐어요. 예. 사람 많아가지고. 그 좋아하실 것 그러니까 같아. 커리비안 베이. 이게 아까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당시에 뭐 시계 문제하고 그거는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문제지만 혼외자는 사실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이거는 개입. 사실 본인이 이게 맞다 아니다를 말하기 전에는 밝힐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예. 자꾸 여기서 이제 밝히라고 자꾸 물타지 말아니까 여기는 밝히라고 할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 내가 정리할게 그냥. 제가 좀 부족해서. 모르는 척 커리비안 베이 물타기. 아니,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커리비안 베이는 파도 타기예요. 그죠. 물타기 아니고. 근데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물타기 자. 파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덮으려 그러잖아요. 지금.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어요. 이거 따끈따끈해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홍준표 대표 녹취록이 있다? 이 녹취록 내용이 뭐예요? 일단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홍준표 대표가 소위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가 7명 중에 됐었죠. 1명 1억. 홍준표 1억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뭐 건네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진술을 번복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제 뭐 서청원 그 의원의 얘기기도 했고 나한테 좀 수사 좀 거의 친하니까 예. 잘 좀 이렇게 도와줘 이런 얘기도 했다. 그거 내가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그 진술한 사람, 돈을 네. 건넸다고 한 사람이 서청원 캠프에 있었고 네, 그리고 그분이 친하다고 진술을 한 좀 거죠. 번복한 거예요. 번복해달라고 예. 부탁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서청원 의원이 나 나가라 그래? 그러면 나 저거 이거 다 깔 거야. 나한테 그런 거 한 거.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이제 국민의당의 딴 또 데서? 이용주 네. 의원이 쑥 나와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이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갖고 있다는 녹취 거예요. 자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정말 중요한 게 1심, 2심 홍준표 대표 1심, 2심은 거의 유사해요. 유일한 차이점이 윤모 씨거든요. 예, 윤모 그 씨의 윤모 증언. 씨의 증언이 1심에서는 되게 이렇게 일관성이 있었는데 2심에서 좀 많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됐는데 예. 그 윤모 씨가 서청원 의원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그 녹음 자료를 왜요?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국민의당이 나와서 갑자기 좀 약간 생뚱맞은 상황이 됐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제원 의원이 있으면 공개하세요. 왜 지금 말만 하고 이렇게 또 은근히 그런 방향으로 가느냐. 국민의당 또 얼마 전에 그런 유사한 문제도 있었으니까 예. 장제원 의원이 지금 공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뭐 증거 조작하고 그렇죠. 있네. 자, 그 얘기 한번 하니까 했잖아요. 예. 이게 예. 녹취록 있으면 빨리 공개해서
깔 건 까고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는 대로 깔 건 까고 그게 사실이면 사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죠. 아니 대법원 판결 극단적으로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네. 이래서 녹취록 공개되면 홍 대표 재판에 영향 미칠 수 아니 있는 이거는 극단적이에요. 1심, 2심 거의 똑같은데 윤모 씨 증언. 그 증언 하나인데 만약에 윤모 씨 증언을 바꾸기 위해서 설득했거나 협박했거나 그런 부분이 녹음의 자료가 잠겨져 있다. 바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대법원에서 지금 판단을 할 때 유죄 취지로 아니면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파기환송될 수 있지 있다. 않을까. 저건 이제 녹취록 그리고 아니 김태현 변호사가 제일 잘 알잖아 이 내용은. 또 홍 대표하고 같은 당 활동도 하지 않았었나? 한때? 지금 FA. 지금은 FA, 프리 에이전트. 거액의 계약금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이번에 있는. 누가 이긴다? 기아가 이겼죠 이번에. 이건 두산이 이기죠. 아. 아유, 고기는 먹으면 잘 먹어요. 옆구리 훅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생존해 계시네. 그런데 이게 저는 녹취록 정말 이게 있으면 공개됐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왜요? 잘 아시겠지만 서청원 대표의 캐릭터 아시죠? 예. 홍준표 대표 캐릭터 아시죠? 두 사람이 몰라요. 우리 같은 당은 안 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건 봐도요. 예.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가 올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있으면 공개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재밌어요. 예상을 해보요. 근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합니다. 예. 야, 백. 잘하자. 이 정도로 얘기했다 칩시다. 예. 이게 무슨 의미죠? 잘하자라는 게 뭔가 번복을 요구하는 건지. 어떻게 살려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아니 정치인들의 화법이 애매하게. 애매하거든.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홍준표 예, 대표 예. 스타일에서 근데- 형님 좀 들어보고요. 형님 우리 뭐 잘 좀 합시다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보나 마나. 내 좀 살려도. 살려도 그럼 왜 그러는데 뭐 이러고. 근데 이게 진술을 번복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홍 대표 원래 대북에 얘기한 게 뭐냐면 그냥 헛소리하고 다니지 마라. 제대로 해라. 뭐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래서 녹취록 공개가 되면 그 해석을 가지고도 굉장히 말다운 게 많을 거예요. 두 근데 가지. 예. 어쨌든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예. 근데 진짜 궁금한 거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녹취록 있다고 했어요. 예. 근데 있다고 만약에 녹취록 있다 딱 이렇게 워딩해? 녹취록 뭐 증거가 있다. 갖고 근데 있다. 예. 그 증거가 있으면 원래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서청원. 그렇죠. 근데 서청원 의원은 좀 중국 갔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의원 기자회견 하자마자 페북에다가 뭐 별게 다 썼죠. 돈은 받아본 사람이 받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으면 까세요. 그리고 옛날에 나는 옛날 감옥에 갔다 온 다음에 자기 내가 참여해달라고 또 부탁했다고. 줬어? 나는 전화했는데 뭐라 그랬더라? 뭐 그냥 제대로 얘기해라. 이런 얘기인 거였어. 거짓말하고 다니지 마. 이런 취지였어. 그래서 녹취록 까라면 까 이랬습니다. 근데 서청원 의원이 그 다음에 반응이 없고 중국 갔어요. 예. 근데 이용주 의원은 본인이 있답니다. 릴레이. 이건 뭐죠? 원래 있으면 서청원 의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 그래서- 궁금한 거 하나고 예. 왜 그럼 이용주 의원이 이 타이밍에서 저걸 치고 나왔을까?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해봅시다. 가정 상상력을 예. 동원해서 보세요. 얼마 전에 국민의당 의원들 전수조사한 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용주 의원은 바른정당과의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입니다. 예. 명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저기 홍준표 대표가 흔들립니다. 그럼 친박은 안 가죠. 안 나가겠죠? 바른정당 못 안 나가죠. 가죠. 그러죠. 브레이크 걸리겠죠? 바른정당 안 쪼개지겠죠? 그럼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이 쉽지 않겠죠? 아마 이런 것들, 예. 이런 정치공학적 계산이 담겨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것이 이용주 의원의 혼자 생각인지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백성 변호사님, 네. 박준 변호사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은 최고예요. 그러니까 야, 100%인데. 할 얘기가 있는데 내가 얘기 못하는 게 하나 아니 근데 있어. 말하고 싶어요. 자유한국당 당원이었어요 한때? 한때 당원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잘하구나. 그것도 책임당원. 한 가지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근데 왜 이런 거는 공천 받으려면 당비 예. 많이 내야 돼요. 그리고 6개월치. 선납 불법 정치자금? 당원 당비 있는 거. 당비. 있는 대로 예. 딴 거는 좀 모르겠지만 딴 거는 뭐 다 지금 얘기했고 홍준표 대표의 페이스북 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길게 적지 않습니다. 그러고 되게 좀 근데 이렇게 길게 적었던데. 씁니다. 그거 이상하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약간 불안하다는 그 반증이 원래는 짧고 임팩트 있게 이렇게 쓰는 성격. 저도 뭐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물어보세요. 오. 전화해가지고. 친하잖아요. 그렇게 친하지 고등학교 않습니다. 아니, 선배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번 대선 때 그 무슨 이상한 정치 설거지 프로젝트 발언, 진행해서 예. 설거지 발언을 예, 제가 이끌어냈습니다. 박지원 변호사가 이끌어내가지고 그때 곤욕 치렀죠. 제가 봤을 선배를. 때는 이 상황이 이 녹취록이 공공연한 비밀인 거예요. 결국은 서청원도 갖고 있고 이용주도 갖고 있고 저기 있어요. 유승민도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은 상당히 이게 좀 불안한 상황이 된다는 좀 느낌이 들고 안 그러면 짧게 치고 나가죠. 이 페이스북에 글 같은 거를 길게 쓰지는 못하는 말을 거거든요. 제가 길게 하는 봤을 사람이 때는요. 범인이다. 저는 조금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네. 거는 검찰 조사가 그러니까 들어가면 묵비권 행사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최고예요. 홍준표 대표가
아니 나는 통화한 적이 없어. 예. 아니면 뭐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가 아니라 그냥 공개해 이러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슬쩍 거기서 이제 전화는 했으나 그런 취지는 아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페이스북 내용이 이게요. 전화는 했으나 그런 취지가 아니다. 예. 근데 그게 그런 취지를 읽힐 워딩이라면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3, 4일 하면 결판 납니다. 예. 왜냐면요. 제가 알기로 27일인가 28일 홍대표에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 최고위원회 갔다 의원총회 가잖아요. 의원총회 가서 있으면 서초원에 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제명 근데 우리 투표하는데 공개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될게 지금 여러 번 깠거든요. 그렇죠. 그냥 공개한다고. 공개합니다. 예. 의원총회 당시에 서초원 의원이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때 만약에 공개 안 하면요. 그건 없는 거예요. 예. 있으면 그때 공개하죠. 당연히. 본인의 생사가 달려있는데. 임수진님 녹취 지켜보시자고요. 공개 못해요. 법원에서 요구 못해요. 자, 곧 김태현 변호사, 그 자유한국당 전문가죠. 김태현 변호사에 따르면 다른 3일 정당도 아니면 전문가인데 2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다른 정당이요? 그냥 방송이나 바르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온 국민이 바라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많은 국민들이 궁금했어요. 드디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추명호 전 국장 때문인 것 같아요. 내려졌어요? 예, 오. 지금 출금 시켰는데 국장이 아마 언제 시켰어요? 오늘 어제? 예, 저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지금 시켰고요. 예. 지금 아마 진술이 좀 많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는데 추명호는 지금 알다시피 구속영장 기각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예상했었잖아요. 추명호 네. 국장은 국정원 메뉴고 얘기 다 할 거다. 다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일단 영장 들어가기 전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을 걸로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시킨다는 거는 곧 조금 구속 같은 가능성도 둔다라는 거거든요. 우병우. 약간은 지금 사실은 재판 받고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아니면 진행될 구속의 가능성도 조금 더 열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 국정원 서버에 대해서도 잘 아시죠? 아니 우리 못 가봤습니다. 그 개혁특위에서 그리고 네.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서버에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고 개혁특위에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가져와라 하게 되면 서버 담당자들과 실무자들이 30명이 동원이 돼갖고 키워드를 넣고 자료를 빼낸답니다. 근데 네. 특징이 이 서버에 있는 자료는 뭐든지 삭제가 불가됩니다. 아하. 그걸 누가 알고 있냐? 추명호 국장이 알고 있는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피해갈 수가 없다. 네. 사실 우병우 수석이 뭐 법꾸라지라는 얘기 예. 계속 했잖아요. 다 구속되는데 왜 우병우만 구속이 안 돼? 국민들이 그러니까 또 심지어 영장 기각한 오민석 판사까지 막 예. 문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하. 판사 입장에서 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기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존중해야 돼요. 근데 다만 우병우 수석도 워낙 이제 소위 잘 아는 법조인이니까 본인이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놓고 여기까지 왔으니 저렇게 뭐 국회에서도 당당하고 기자도 한번 째려보고 뭐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아킬레스건이 이제 추명호 국장인 추명호 거예요. 국장. 그러니까 추명호 국장 입에서 많은 것들이 나오고 관련 자료들이 백업이 되면 예. 그러면 우병우 수석도 이번에는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일단 접근 첫 번째 키워드가 최순 비선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추명호 국장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비선 보고로 할 때 최순실 얘기를 했냐 안 했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 그러니까 아직까지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고 알 있지 수 않아요. 없죠. 예. 비선 보고 진술한 사람이 비선 보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 말할 수 없는데요. 이렇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보고 했는지 다 얘기를 안 하겠지. 했으면 안 했다지. 얘기하고. 그건 말 못하지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러지 않았을까? 이게 상태가 좀 조사받으니까 감옥 갈까봐 네. 이 심신 상태가 불안전해졌고 네. 비선 보고 했어요? 네 했습니다. 비선 보고 뭐 했어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술술술 나왔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술술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저기 우병우 전 수석이 휘둘렀던 그 방패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병우 전 수석 전략 간답니다. 그래 나 멍청하고 모른다. 무능해. 내가 무능해서 몰랐어 최순실. 그래서 내가 못했어. 그래 나 바보야. 근데 나는 알고 덮은 건 아니다. 추명호가 이거거든요. 보고했는데 나 졸고 있었어. 이러나 이제 그럼? 너무 나가시네요. 아니 그게 왔으면 아는 걸로 예. 지금까지 했던 진술을 저기- 다 뒤집어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저 최순실 팀을 운영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고가 됐다고 얘기하면 예. 그럼 이제 우병우 전 수석 얘기했던 나 몰라서 내가 못한 거지 알고도 덮은 거 아니야. 그게 또 걔는 완전 금이 가기 다 시작하는 깨지는 거네. 다 그러면 타락이 되는 거네. 그 이제 주장이.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유기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까지는 그게 쉽지 않았던 거 맞거든요. 왜냐하면 청문회 때도 보셨잖아요. 명백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민정수석에서 일 잘못한 거 비난하시면 내가 비난 받겠습니다.
근데 나 몰랐습니다. 이거거든요. 그걸 국회의원들이 못 드러냈던 거예요. 예. 원래 그거 무능한 없었으니까. 공부하는 처벌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출구국장이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하면 그게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아마 검찰에 좀 화가 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아니 그 추명호가 이제 이런 식구가 생각이 나요. 예. 무능도 죄인양 하더라. 그러니까 추명호가 영장이 됐었으면 쉽게 예.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영장이 지금 발부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 증거들은 확실한데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그래서 우병우 출국금지까지 내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교강됐다. 더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한번 보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추명을 한 번 더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사정 변경이 되고 더 증거가 있다 그러면 예. 영장 발부가 된다면 만약에 추명호가 영장 발부된다면 우병우는 거의 자동방으로 영장 자동방. 자동으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아니 그런데 네. 추명호 국장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 안 됐거든요. 네, 그럼 구속 발부가 안 가능성도 됐죠. 발부가 안 됐죠.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게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이 사람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발부를 안 했다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그럼 얘기 다 했는데 뭐하러 구속될 수도 있거든요. 그 추명 국장 입장에서 지금 또 검찰에 예를 들어서- 술술 풀면서 다 협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검찰에서 다시 구속영장 재청구할 가능성은 좀 높긴 한데 이제 그걸 피하려면 이제 추명호 국장 입장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하면 풀어줘야죠. 네. 우리 전례가 있잖아요. 정유라. 아 장시호. 정유라 안 했잖아요. 그냥 예. 어느 순간에 지나서 정유라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장시호 얘기하다 1차 보면. 구속하고 모든 공범들이 다 구속 추가 예, 그러니까 신청했을 때 추가 띄웠을 때 딱 유일하게 장시호만 안 띄웠죠. 아, 한 번은 많이 그렇게 됐었지. 협조적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우병우석은 이제 많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죠. 우병우 출금됐으니 구속된다 안 된다 이거 갖고 우리 변호사님들 저는 예측을 하셔야 한 될 달 것 정도 같아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뭔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우병우 수석 이번 크리스마스를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느냐. 이제 그게 승부죠. 거기서 좀 구체적인 게 떨어진다. 또 여전히 우병우석이 제가 무능했고요. 저 잘 몰랐습니다가 통할 정도의 증거라면 예. 또 구속이 안 되겠죠. 근데 그걸 뛰어넘는 정도 수준이 나오면 구속이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구속은 좀 지금 수사 단계에서 구속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아마 검찰 입장에서 추가 기소를 하고 추가 기소를 하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오히려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차라리 더 높아 보여요. 가능성 자체는. 추가 추가 기소를 단계에서 한다? 구속보다는. 예. 아.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어쨌든, 추경호 구속 영장도 기각됐기 때문에 예. 그거보다는 아마 1심의 형량을 통해서 법정 구속되는 쪽이 확률상으로 보면 저는 그게 높을 것 같아요. 아니 추가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예. 다시 발부가 안 되면 국민적 감정은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예. 전략이 그쪽으로 갈 수도 그러니까 있지 오히려 않을까? 불구속 기소 어떤 쪽으로요? 영장 청구하는 쪽으로요? 청구하는 쪽으로. 근데 그게 좀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면 추병호 전 국장 죄가 더 큽니다. 굳이 예. 얘기하자면. 근데 그 사람이 영장 기각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정석 조금 부담. 알겠습니다. 변호사 세 분 인사해 주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든 뉴스를 색다른 시선으로 알흠답게. 자리가 좀 낮은 분들을 다운걸이라 그러거든요. 네. 알흠다운 걸. 여전히 아재 개그는 틀림없는데 뭐 듣기는 좋네요. 자, 오늘 아주 예쁘게 정말 꽃단장하고 오셨어요. 네. 가을 코트, 프렌치 하프 코트를 입고 오시고. 네. 프렌치식. 예. 전용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전용 작가님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웃고 떠들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앞서서 왜 원일이 기자께서 예. 아베 압승을 얘기하면서 김정은이 선대위원장 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일등 뉘앙스로. 공신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부터가 저는 우리가 지금도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 아베 압승한 배경이 도대체 뭐냐. 아베 압승 배경은 물론 이제 김정은이도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고이케 유리코라는 그래도 태풍을 일으킨다고 했던 그 여성 정치인이 너무 맥없이 무너진 거죠. 근데 이 고이케 유리코가 맥없이 이렇게 주저앉을 줄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 이 프린티지라고 할까요? 이걸 위해서는 차라리 선무당 같은 고위계 유리코가 되는 것이 훨씬 우리로서는 좀 편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희망의 당이죠, 신당. 네.
그러니까 도민퍼스트라는 당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 이제 돌풍을 일으켰다가 이번에 이제 이 민진당하고 마야라 이제 세이지라고 이 의원도 참 좋은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민진당이 이렇게 지리멸렬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흡수를 했는데 민진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해야 된다. 상당히 전향적이네요. 네, 이런 네.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전향적인 당은 일본 공산당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공산당 하면 부르르 떠는데 사실은 그 공산당이 아니라 여기는 순혈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교토 같은 데서는 공산당 굉장히 입지가 커요. 그리고 공산당 쪽의 의원들을 보면은 가장 먼저 자신들은 2단 그 공산당인 북한하고 절연을 한 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이비가 아니다. 이런 자부심도 있는데 지금 정통 공산당.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산당 의원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예요. 한국에서 빨갱이라고 하고 굉장히 싫어하는데 예. 순혈이다 우리는. 순혈 오. 붉은피다. 근데 사회당인 불구죽죽한 사이비 좌파 또는 이런 사람들이 공산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민진당을 비롯해서 몇몇 이제 의원들이 지리멸렬해서 고위계의 그 정말 무릎을 꿇었고 그다음에 예. 이제 나머지 에탄오 같은 입헌 민주당을 지키면서 우리는 절대로 고위계 같은 그 국수주의자 그다음에 극우 정치인하고 손잡을 수 없다. 이래서 오히려 민진당이 돌풍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그 입헌 민주당이 그런 민주당. 점에서 고익회는 자신에게 들어올 수 있었던 야당 의원을 배제시킨 거예요. 나하고 상황이 맞지 않고 인식이 맞지 않으면은 나가라. 우리는 품을 수 없다. 예. 이래 가지고 고익회의 어떻게 보면 배타적인 정치 결정. 그리고 두 번째는 고익계 유리코라는 여성 정치인은 정말 여성과 또는 이미지를 팔아가지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고익계 유리코는 사실은 일본 정치계에서 제가 지금에서야 얘기하지만 제가 어떤 여성 정치인을 폄하하고 싶진 않아서 예. 정말 그 같은 여성으로서 이건 아닌데 하는 행위를 참 한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권력자의 옆에는 항상 고익회가 있다. 그다음에 어떤 경우든지 권력자들하고 일종의 추문 스캔들이 있었어요. 뭐 애인이라는 둥 뭐 일본은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그 자유롭지만서도 이거는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말 이 고익계도 소파 승진의 한 케이스다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오긴 왔죠. 소파 승진?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 소파 승진이라는 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뭐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말인데 아, 그래요? 여성들의 승진인데 여성들이 자신의 그 여성성을 팔아가지고 승진한 경우를 말하자면 소파에서 앉기도 하지만 눕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어허. 치욕적인 말입니다만 그런 말을 들었던 여성 정치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고익계가 이 TV 정치, 극장 정치를 통해서 아주 이미지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예. 고익계가 이제 도민 퍼스트로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 정말 국민 정치인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그 전에 얘-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 기자 시절에. 그때부터 알았죠. 그리고 이제 몇 번 만나기도 했고 그런데 진짜 말을 하면은 내용이 없어요. 약간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슷한 정치인이에요. 다만 자기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간 거에 대한 자부심. 자부심 같은 거 도전 있죠. 정신은 투철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 왜냐하면 컨텐츠 제로에 도전한다.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딱 그 케이스예요. 근데 일본 국민들도 정치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하고 우리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어떤 점에서는. 우리는 행동하고 있는 국민이고. 우리 역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대통령도 몰아내고. 그런데 일본 국민들도 정치는 몰아내긴 하는데 기껏해야 구의원, 시의원이에요. 네? 그래서 참 일본 그 국민들의 패배감이 큰데 그래서인지 정치인들을 이제 장난감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점에서 고이케 유리코는 아주 괜찮은 장난감이죠. 서점에 가보니까 고이케 유리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고 정치 역정이 어떤 거다. 이런 책은 하나도 없어요. 고이케 유리코의 패션. 고이케 유리코의 인간관계. 고이케 유리코가 여행한 나라들. 거의 연예인하고 똑같은 책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 책을 보면 아주 디테일하고
디테일이 무척 강한 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일본의 이제 전체적인 출판 성향을 보면 가볍고 얇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경영서적 같은 건 오히려 더 빨리 받아들이고 일본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물간 서적이 아직도 인기인 경우도 많고 그래요. 보통 그 독서 많이 하는 나라 일본. 그다음에 그 독서 문화가 발달된 나라 일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내용이 틀리네요. 일본이 달라졌죠. 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 일본은 없다라는 책을 통해서. 근데 그 책이 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제 고난과 그 팔자를 같이 한 참 가슴 아픈 책이긴 하나 저는 제가 떳떳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일본이 이미 힘들다. 특히 정치적으로 세습 정치인 많고 일본 국민들이 더 이상 읽지 않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더 이상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세습 정치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 당 특정 정당 네. 부분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 많이 했잖아요. 똑같이 가고 있어요. 일본의 자민당하고. 근데 이번에 고이케 유리코는 세습 정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거 빼놓고는 별로 건질 게 없는 이미지 거죠. 정치. 네. 자, 그런데 네. 거물급 정치인 영입에 실패한 것도 한 이유로 꼽힌다. 고이즈미 전 총리 영입도 무산됐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고이즈미라는 이 정치인의 빛과 그림자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고이즈미는 사실은 일본에 있어서 외교적으로는 물론 아베처럼 부시의 푸들이다 뭐 이런 말도 듣긴 했지만은 아주 친미 외교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얻어냈던 캠프 데뷔 정치인이고 갖고 이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국가적 망신이었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이 일본에서 경제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점에서 물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그냥 밀어붙였다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괜찮았던 정치인이다.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았던 정치인인데 고이즈미가 물러나면서 두 가지의 변화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맨날 떳떳한 정치인 하면서 자기의 지역구를 요코스카야라는 자기의 지역구를 그대로 둘째 아들인 이 요즘에 일본 정치계에서 스타가 되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에게 물려줘요. 이건 진짜 비겁한 행위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네, 그대로. 그래서 은퇴를 한다고 해놓고는 이럴 수가 있냐고 해서 굉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뭐 선호가 있겠지만은 그동안에 일본은 적극적인 원전 국가였는데 고이즈미가 물러나면서 탈원전 운동을 미친 듯이 하기 시작해요. 그런 점에서 고이즈미하고 탈원전을 주장했던 고이케하고는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이케가 고이즈미한테 이제 러브 사인을 많이 보냈죠. 러브콜을. 그런데 고이즈미가 거절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 또 여기에 고이즈미의 정치가로서의 이 계산. 아주 실망스러운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가 지금 인기 스타예요. 그래서 자민당에서 참여연 선거에서 이 포스터를 보통 이제 이 대표인 총리 자민당의 총재를 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신지로를 썼어요. 왜? 너무 아베보다도 더 유세 연설에 콜이 많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는 또 이제 실망한 일본 국민들을 다독이는 듯한 좀 이렇게 이쁜 멘트를 해요. 우리가 오바마 젊은 정치인가요? 처음죠. 36이죠. 그래서 고이즈미는 대를 물려서 총리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31살 총리도 나오니까. 이래서 거절을 확실하게 한 거죠. 고이케와 정치적 계산법이 완전히 틀렸네요. 그리고 옛날에 고이케하고 사실 핑크핀 소문도 있었는데 역시 핏줄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산이 된 거죠. 그래서 아베가 이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야당이 졌다. 야당이 죽고 있었다. 오늘 네 진짜 여기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근데 귀에 들으셔야 될 거,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게 이제 일본이 평화헌법 구조를 아마 밀어붙이면서 없애버릴 겁니다. 한때는 일본 국민이 이 평화헌법 구조를 50년 넘게 지켰기 때문에 노벨상의 평화상을 받아도 된다. 뭐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구조가 어떤 내용이죠? 네. 일본의 국가 헌법으로서 즉 국제적인 평화에 성실히 아주 일본은 희구한다. 바란다. 그리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밀어붙여서 전쟁이나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 행사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게 구조. 그리고 국제 분쟁의 해결 또는 그 수단으로서 일본은 그 역할을 영구히 포기한다. 또 이를 위해서 육해공군 어떤 전력도 일본은
보유하지 않는다. 아주 어떻게 군사화로 보면 나가는 걸 딱 못을 박아버린 그렇죠. 거네요. 엄격한 건데 사실 이게 조금씩 허물어졌어요. 그 예. 경찰대가 군인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94년에 이제 자위대가 이제 여러 가지 그 PKO 작전에 참여하게 그렇죠. 되는 것부터 사실상 이거는 이 면모를 일본은 지킬 수 없지만 평화헌법 구조가 있는 거하고 구조가 없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리고 일본 국민들에 의해서 제가 일본 국민의 입장을 보면은 저도 일본 국민들이 이번에 평화헌법 구조를 이제 없애야 된다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매우 실망했지만 그러나 일본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전쟁은 진절머리 납니다. 아, 그러면 거기뿐만 그러겠어요. 전쟁은 그렇죠. 아주 그냥 우리 부모 세대도 얼마나 그냥 진절머리를 내겠어요. 더구나 1차 대전, 2차 대전에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어떤 여력이 있었던 나라가 아니라 쥐어짜가지고 지금의 북한처럼 예. 그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처럼 전쟁의 모든 것이 징발됐어요. 그래서 일본의 지금 세대는 좀 나이 든 세대는 스커트를 입은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여성들이. 그래서 일본 왜요? 아니 너무 그 당시에는 위급한 상황이니까. 위급하고 맨날 공장 군수 공장에 가서 일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송용으로는 뭐하지만 노동용 바지라고 하는 몸빼 바지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넓은 바지. 그거 다 밑에는 입었던 좁고. 거예요. 그 여학생들이. 여학생들조차도.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이제 일본에 가시면 느낄 거예요. 그 여성들이 막 땡땡이 그 브라우스라든가 레이스가 많이 있는 하늘하늘한 브라우스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저 유아 취향 아닌가. 어허. 그래서 저렇게 뭐 여성스러움을 강조를 할까 하는데 물론 일본의 취향이 귀여움을 가와이를 가와이 최고의 데스. 가치로 예, 귀엽다. 하는데 그것보다도 전쟁에서 여성다움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 내가 스커트도 입고 이 리본 블라우스도 하고 레이스도 하고 싶은데 하고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여운 할머니들이 엄청 많잖아요. 일본에 가면은. 그런 배경이 있었네. 배경이 있어요. 슬픈 스토리네요. 어찌 보면. 아주 가슴 아픈 거죠.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물론 이것이 사무라이 활극에 뭐 오래와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 대사도 있지만 일본 국민의 개인적인 행불행은 국가에 의해서 좌우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헌법 구조라는 거는 일본인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국가가 나의 인생을 좌우할 수 없다. 나는 전쟁에 전쟁에 나가기 나 싫다. 징벌하지 마라. 전쟁 그렇죠. 있는 나라에 살기 싫다. 그럼요. 이거는 한 개인으로서 굉장히 강렬한 욕구고 또 그래서 일본이 보면은 은퇴 후에 다른 나라에서 가서 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전쟁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공포도 있고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를 벗어나고 싶은 욕구도 큰 겁니다. 이제 뭐 거기서 이 연금도 이제 다 받고 이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그래서 말레이시아라든가 뭐 태국의 의료 환경이 좋은 데라든가 캄보디아에도 많이 가 있어요. 당연하죠. 베트남에도 많고 라오스에도 많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는 40, 50대가 예. 개척하기 위해서 가지만은 일본은 쉬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일본인의 상처가 어떻게 보면은 상처를 힐링시키고 매만지는 것이 일본 평화헌법 구조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전쟁 가는 국가로서 일본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일본의 국민들은 국가 권력에 유린당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국민들이 찬성을 해요? 이제 특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전쟁의 상처를 겪었고 나가사키라든가 히로시마에서 원폭의 피해자로서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있는 그 처참한 몰골의 일본인들은 정말 전쟁이라면 몸소리가 치지만 치를 떨고. 지금 일본의 젊은 세대들 아베를 지지하고 자민당 정권에다가 이 몰표를 한때 주기도 했다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키하바라의 젊은이들. 이 사람들은 전쟁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고 체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무슨 인터넷 게임 하듯이. 맞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일본이 뭐가 어때가지고 우리가 군대도 못 갔고 공격력 마치 죄인처럼. 그렇죠. 공격력 무기도 못 갖고 방어용 무기만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일본의 아무것도 모르는 신세대가 있어요. 역사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본의 자민당 의원들이 이걸 부추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일본에는
아키하바라. 이게 예전에는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였지만 예. 지금은 젊은이들의 거리예요. 예. 그래서 피규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젊은 애들이 여기는 바글바글합니다. 우리 홍대처럼. 그런데 늘 일본의 자민당 의원들이 마지막 유세를 스타 정치인들을 내세워서 하는 게 아키하바라 거리. 아키하바라. 그래서 젊은 애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일본은 강한 국가고 우리 일본은 보통 국가로서 공격용 무기를 가질 수도 있고 전쟁에 참전할 수도 있고 북핵에 맞서서 우리 일본의 힘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젊은 애들이 막 박수 쳐요.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북한의 핵에 대한 공포를 네. 우리보다 더 심하게 느껴요. 우리는 바로 맞닿아 있는데. 그는 일본이 이미 이 핵 맞아본 공포를 경험. 맞아본 거죠. 나가사키. 유일하게 핵을 맞아본 나라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죠. 유일하게 그렇죠. 그리고 팻맨이라는 그 핵을 이제 투하한 거에 비해서 일본이 이 핵폭탄을 맞지 않았으면 일본은 끝까지 정말 1억 옥세 전 국민이 다 죽을 정도로 끝까지 전쟁에 갔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북한은 굉장히 비슷해요. 다음 시간 얘기해줘요. 그 얘기는. 네.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거 얘기하면 조금 듣다가 네. 말을 것 같아. 일본과 북한이 대단히 비슷하다. 저는 김정은 3대 왕조와 일본의 천황가하고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맹종하는 일본 국민들. 그래서 그 메카더가 그랬잖아요. 일본 국민들은 물을 찾아서 가는 말하자면 난파선의 쥐새끼와도 같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4064님, 천영 누님 너무 멋져요. 자, 샵 1035. 우리가 오늘 내용이 너무 그냥 쫙 빠져들어갖고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베가 압승을 했어요. 네. 3분의 2 개헌선까지 돌파했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 외교. 어렵죠. 특히 대일. 지금 예. 시진핑 장기 집권 체제 들어가죠. 푸틴 들어가죠. 네. 미국의 트럼프 이제 그나마 상원에서 조금씩 제동을 건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스트롱맨이 아니었던 아베까지도 스트롱맨이 돼버린 거예요. 약간 스트롱맨 기질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아베를 개인적으로도 여러 차례 만났는데 스트롱맨이 아니에요? 나긋나긋해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지금 느닷없이 스트롱맨 됐어. 그렇죠. 부인인 아키의 여사를 아베가 그냥 한눈에 빠져갖고 쫓아다닌 것도 아키에가 굉장히 센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성은 뭐냐면 자기가 없는 거를 보완하는 대상을 좋아해요. 그리고 아베는 정말 술도 못 마시고요. 모리나가 그 과자만 와이프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만 좋아하고. 인상을 봤더니 네. 좀 소심하고 자기하고 한번 틀어진 사람한테 잘 이렇게 마음 안 열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착한 남자예요. 근데 우리가 일본인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다 정말 착해요. 착한 일본인들이 왜 그렇게 광포하고 아시아를 침략하는 엄청난 폭력적인 전쟁을 저질렀을까? 집단이 되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아베가 스트롱맨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일본의 역사의 도플갱어를 우리가 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지금도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특히 외교에 있어서 말이 많은데 이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스트롱맨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전략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차라리 이번에 고이케가 됐으면 고이케가 아주 강한 우익이고 더 심하다. 아베를 찜쪄먹는다. 이런 말은 했지만 고이케는 사실 아베보다는 실력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고이케가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은 참 반할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요. 정상끼리는 또 네. 어떻게 보면은 근수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네. 문제는 고이케가 도쿄 도지사가 너무나 자기한테도 거푼 자리고 이 자리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이번엔 출마도 안 하고 그런 도전도 안 점에서 하고. 고이케는 끝났다 이렇게 보죠. 자, 11 아베를 연구해야 됩니다. 1104님 주차하고 못 내리고 계속 듣고 있네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저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근데 막 듣다 보니까 정봉주 정치쇼더라고. 계속 자. 몽주 정치쇼 응원해 주세요. 예, SBS 방송국이고요. 자,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아, 네. 예, 전용 작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정말 저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다음 파이팅 주는 하세요. 북한과 일본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렇게 할까요? 네, 재밌어요. 그거 하죠. 네. 자,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에도 균이 그럼 사람한테 들어가서 죽었다라고 연관관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의 녹농균이 사람한테 감염된 사례는 논문으로 확인됐지만 그게 폐혈증으로 확인된 사례는 제로입니다. 좀 애매하죠. 애매하네요. 자, 그렇다면 병원 측에서는 우리는 병원에는 녹농균이 많아요. 장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면 병원에서 녹농균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개의 구강에 있던 녹농균이 사람한테 감염돼서 폐혈증이 일으킨 첫 번째 사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최시원 씨 측에서는 그런가 해가지고서는 개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개의 구강 검사를 했어요. 예.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소견서를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이건 간이 검사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유의미하다 무의미하다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방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의 시신은 화장을 했지만 병원에서 채취해 놓은 이분의 혈액이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개도 지금 살아 있어요. 있죠? 그럼 개의 구강을 다시 정밀 검사를 해서 이 개의 그 구강에서 검출되는 균과 사망한 분의 남은 혈액에서 있는 그 균의 DNA 검사를 해보는 게 마지막 방법이기는 해요. 아, 그래서 일치되는 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 그래서 이걸 의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금 수의학계하고 의학계하고 이게 맞네 틀리네 제2라운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워낙 반려견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고 한번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좀 그 이성적이고 물론 그 유족 측한테도 안타깝고 불행한 소식이고 최시원 씨한테도 불행한 소식이죠. 아, 그럼요. 그렇지만 좀 이성을 갖고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대책을 잘 세울 것인가 이렇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본질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최시원 씨 측도 그리고 그 유족들 측도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아주 훈훈해요. 네, 이번에 그 사망자를 물은 그 개의 경우에도 지금 지방으로 보낼 예정이라 그러는데 어찌됐든 이게 이제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책임을 좀 져줘야 돼요. 네, 견주인 최시원 씨 측에 맡기겠다. 유족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미 충분히 고통을 서로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 어찌됐든 이 녹농균의 감염 경로는 최대한 한번 밝혀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논문은 개로부터 인간에게 감염된 녹농균 사례는 전 세계 논문이 9건은 있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그것이 또 폐혈증으로 간 사례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개를 한번 매치해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없다 논란을 벌이고 녹농균이 폐혈증 천하가 되는데 한반도 정세 매우 지금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일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3변 시대로 돌아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3변 시대. 자, 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님 오늘도 어김없이 시대를 가로질러 타임머신 타고 오셨습니다. 고구려 백성문 변호사 납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고구려가 돼버렸네요. 그냥. 예. 참 고구려. 고구려. 시작부터. 자, 그리고 신랄 대변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납시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좋겠어요. 신고리 5호기 6호기 제거돼서. 내가 무슨 한수원 관계자도 아니고. 시작부터. 오늘 울지 마. 오늘 근데 저는요. 아시겠지만. 아니 나는 그 신고리 5, 6호기 중단되면 우는 모습 어떻게 볼까 걱정했었는데. 근데 저는 원래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를 찬성했던 사람인데. 근데 제가 무슨 한수원 관계자도 아니고 내가 무슨 아니 그 정체성도 딱 맞아. 고리. 그러니까. 고리 좋아하는 사람들. 고리?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쨌든 원전은 갑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정체성 MMO호 배신자 컨셉. 화개장터. 귀순자입니다. 귀순자. 정의를 찾아온 귀순자 박지훈입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잘 보이고요. 자, 허나교님. 매주 3변한 시대하는 수요일만 기다려줘요. 오늘도 재밌는 방송 드려요. 자, 우리 시대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말 바뀌었죠. 수요일엔 3변 시대를. 아하.
자, 조진주님. 멋있다. 변호사님들 뵈려고 후딱 바깥일 보고 왔어요. 후후. 김숙 씨 친구 박준 변호사님 특히 반가워요. 그럼 뭔 얘기예요? 저게? 김숙 그 코미디언 개그우먼 김숙 씨랑 제가 친한 친구입니다. 아마 연예인 중에 가장 친합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걸 알고 우리 지난주에 다음 프로. 예. 잠시 언니네 다음 프로 있잖아요. 언니네 라디오. 잠시 이제 법률 상담 같은 걸 하러 갔다가 어허. 법률적 얘기를 전혀 못 하고 예. 그냥 김숙이 상담하는 거랑 똑같이 해가지고 어허. 하루 만에 잘렸습니다. 그래요? 네네. 원샷 원큐? 아마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오. 노동법 얘기를 하는데 노동법 얘기를 제대로 해주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두지 말고 그 사장님하고 좀 잘 보여서 끝까지 다녀라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법률가가 아닌 비법률가적이 조언이 돼버려가지고 조금 안 좋았습니다. 재미없는 얘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삼변시대. 자, 오늘 단골 손님 또 나왔어요. 국정원.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도 국정원이 개입한 걸로 드러났다. 적당히 명품식 갖고 적당히 망신 줘라. 야, 이건 뭐예요? 사실 국정원 저희가 지금 언제적부터 계속 국정원 얘기는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것 같은데 예. 할 때마다 참 이런 일까지 했구나라는 이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번 건은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 이게 원인이 되긴 하나요? 100건 이거는 팩트입니다. 예. 그 농농균이 폐혈증으로 갔다.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 원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이 다시 내분까지는 아니지만 내홍. 네. 트럼프 예. 대통령 공화당이잖아요. 예.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도 공화당이에요. 예, 같은 계속 공화당. 문제 제기하죠. 뭐 둘의 싸움이 아주 뭐 점입가경 상원위원장 상원 센 자리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위원장이라 그랬죠? 미 상원 외교위원장. 외교위원장. 센 자리예요. 예, 우리나라로 하게는 통해통. 통해통위지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 미 외교 상원위원장은 군사위원장과 함께 미국의 외교 전략과 전쟁 예. 결정권을 쥐고 있는 그런 센 자리죠. 그렇죠. 이게 그 폴리스 액션 경찰 행동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전쟁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미국은 전쟁을 할 때 행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의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그걸 피하려고 우리 한국전에 참전할 때 베트남 좀 참전할 때 폴리스 액션 그렇죠. 경찰 행동이라고 하는 명분은 미리 들어갔죠. 네. 참 우리 봉도사님 모르시는 게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그 상원 이제 외교위원장이 같은 당 예. 소속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 북핵 문제는 좀 전문가에 맡겼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북핵 문제는 예, 손 떼라. 뭐 이 얘기잖아요. 예. 자, 틸러슨 공군 매티스 국방 맥메스터 보좌관 이 세 명이 트럼프를 간신히 말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으로 미국을 3차 대전으로 이끌고 있다. 뭐 입만 열면 그냥 트럼프에 대해서 직격탄이야, 직격탄. 이름이 누구예요? 밥 코커. 밥 코커. 예, 상원위원장. 예.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에 대해서 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뭐 제 갈 길 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미 CIA를 방문했어요. 예. 전술핵 재배치가 유일한 북핵 해법이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해서 지금 간 건데 가서 지금 CIA의 브리핑을 받았더라고요. 받고 나와서 지금 한국당 의원들 얘기를 제가 좀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섬뜩하대요. 섬뜩하다. 섬뜩하다. 예. 예방 타격, 김정은 제격, 북핵 폭격 모든 군사 옵션이 다 준비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네요. 1급 정보 얘기 안 했을 건데요. CIA에서. 자, 어찌 됐든. 언론 브리핑 정도만. 자, 지금 이제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렇게 지금 좌충우돌 좀 내홍을 겪고 있는데 예.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한반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예. 칼럼을 제가 유심히 좀 봤어요. 거기서 좀 주의할 대목이 예. 중국과 북한의 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한미 간을 떨어뜨려 놓는 거다. 이간질 시키는 거다. 예. 어느 근데- 정도 먹히고 오.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 많은 칼럼니스트 그 얘기 하잖아요. 동맹이 균열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동맹인데 그렇죠. 트럼프는 한국과 계속 분열되는 듯한 뉘앙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새 북한이 조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의 이런 돌출 행동과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 트럼프는 아닌 거고 북한이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럼요. 북한의 김정은인 그럼요. 거죠. 김정은 맞습니다. 때문에 모든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 대처 방식에 대해서 한미 간에 지금 그 이견 차이가 좀 있고 미국 내에서 맞아요. 지금 전문가 그룹, 의회, 행정부 간에 이런 내홍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좀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김정은이 북한 김정은이 좀
참 그 젊은 이 그 지도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판을 흔드는 묘한 재주가 좀 있어요. 지금 미국을 지금 이렇게 막 흔들어대고 있는 한미간도 거는 흔들었고 좀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재미를 보는 건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제 아베가 총선에서 승리했는데 아베 승리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라 김정은. 해도 북한의 김정은이에요. 예. 그렇죠? 미사일 2발 쏴주면서 지지율이 2배가 뛰었어요. 예. 중의원 해산까지 했어요. 예, 더 황당한 거는요. 예. 중의원 당선자의 82%가 개헌에 찬성하는데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을 하는 개헌을 지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거예요. 예. 아베가 트럼프한테 아양 떨면서 온갖 짓 하는 게 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것도 북한의 김정은이 도와주고 있다는 점. 알겠습니다. 참 이거 참- 자, 아베 압승 이유에 대해서 또 오늘 4부 예, 전작가 한번 좀- 시선에서 또 일본 통화니에요 전역 네, 작가가. 한번 좀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자, 촛불 1년. 아니요, 그 전에 예. 저는 이제 중국 시진핑이 시진핑. 오늘 이제 이게 끝나면서 예. 이른바 상무위원들을 이제 임명을 하는데요. 예. 7인의 상무위원. 네, 저는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헌법 있는 거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헌법 1조가 뭐냐면요.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다래요. 중국의 모든 권리는 인민에게 인민으로부터 있다는 거고. 나온다. 근데 그 다음에 10조부터 굉장히 황당해요. 자, 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가가 소유한다. 사회주의 국가니까 오케이. 뭔지 알겠어요. 근데 국민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유재산권은 침범할 수 없다. 사유재산과 상속권을 보호한다가 헌법에 명기가 돼 있어요. 그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황당하죠. 저는 50년 임대, 100년 임대 이것만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사유재산과 상속권 보호라는 게 헌법에 명기가 돼 있어요. 야, 자본주의 사회네. 그런데 명기하기는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또 명기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시진핑 시대는요. 헌법 위에 존재하는 공산당 당헌이 있습니다. 중국은 헌법보다 더 상위적인 개념이 공산당 당헌이에요. 당이 국가를 통제하는 개념이죠. 네. 그래서 중국 공산당 당헌에 예. 최고 지도자의 이름이 명기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람의 통치 철학이 들어가느냐 안 되느냐 매우 중요한데 예. 시진핑이 이번에 그걸 집어넣었어요. 시진핑 시대의 새 시대 정신이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기존에는 그 마오쩌둥 하나만 들어갔죠. 등소평 없었나요? 아니요, 그분은 돌아가신 뒤에 돌아가신 뒤 사후에 들어갔고, 그 전에 있었던 그 후진타오 이후의 지도자들, 장쩌민, 이런 사람들은 덩샤오핑이 사후에 들어갔고, 예, 장쩌민, 후진타오는 은퇴와 동시에 다 집어넣었죠. 예. 그러니까 이 생전에 지금 64세예요, 시진핑이. 예. 나이도 젊어요. 어허.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거는 시진핑 1인 봉제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안 보신 분들 혹은 뉴스를 살짝 건성으로 건너뛴 분들, 뉴스를 심층적으로 본 분들 모든 시선을 다 교정해야 됩니다. 자, 원포인트 뉴스. 원포인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원포인트가 원일이야. 원일이 논설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예, 자,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민주적인 방송, 소통의 방송.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애영님. 자, 애영,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예요? 영원히 사랑해주세요. 좋은 이름이에요. 아주 러블리한 이름. 예, 러블리. 자, 원래 전 정치를 싫어하는데요. 진행 너무 재미나게 해서 언제부턴가 의무적으로 듣게 되네요. 오늘도 재미있게 풀어서 잘 부탁합니다. 자, 한 달만 들으면 정치 구단되는 방송입니다. 자, 원포인트 뉴스 뭐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 뭐 정치 뉴스는 아닌데 개 사망. 네, 그게 좀 한일관. 예, 그게 이제 2라운드라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도대체 뭐가 지금 이슈인지 그거 좀 하려고 좀 잠깐 먼저 그걸로 좀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농농균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이번에? 예, 이번에 처음 봤어요. 예, 그게 이제 그 고름이 녹색으로 나온다 그래서 농농균을 유발하는 그런 균이래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사실은 개한테 물렸죠. 예. 병원에 갔죠. 그리고 폐혈증으로 사망했죠. 퇴원했죠. 예, 그리고 퇴원했다가 며칠 있다가 폐혈증으로. 뭐 중간에 있는 거 다 빼고, 예. 자, 개한테 물린 거 팩트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거 팩트고, 폐혈증으로 사망한 것도 사실관계가 확인됐고, 그런데 그 폐혈증의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엉뚱하게도 농농균이 검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원인은 두 가지잖아요.
개한테 물려서 개의 이빨에 있던 구강 내에 있던 녹농균이 들어가서 사망에 이른 것이다. 아니다.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이거 2차 감염됐기 때문에 개는 잘못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동물단체하고 이제 의학계하고가 지금 이렇게 제2라운드 지금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네요. 이해됩니다. 네. 정작 유족 측하고 최시원 씨 측하고는 감정 싸움이 없고 아주 점잖게 합리적으로 지금 뭐 소송하거나 이럴 생각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반려견 자체도 지금 사람을 결국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견주인 최시원 씨 측에다 맡기겠다라고 해서 유족 측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1천만 본질은 이거죠. 1000만 반려견 시대에 개한테 물려서 이렇게 사망하는 사례가 우리 생각보다 너무나 많다라는 점. 그렇죠. 자, 풀어놓고 그 다니는 개들이 너무 많다는 예, 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감염 경로가 뭔지 이거는 좀 의학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 SBS 보도국의 의학 전문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지금 취재를 해서 이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자, 확인된 팩트만 딱 정해드릴게요. 개의 구강에 있던 녹농균이 사람에게 감염병을 일으킨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논문으로 확인된 게 9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없진 않네요. 네, 없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